뒤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와서. 자, 그 대신에 이제 매니지먼트, 매니지럴 어카운트는 똑같은 말인데.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 목차에 보시면 8개 타픽이 있는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타픽이 3, 4, 5, 6 3, 4, 5, 6이 제일 중요해요. 3, 4, 5, 6, 8 3, 4, 5, 6, 8 3, 4, 5, 6, 8은 한 2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포지션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이 보통 보면 3장이 원가 계산인데 대부분 코스트 어카운팅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가를 계산하는 거. 그래서 원가 계산은 주로 1, 2, 3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는 게 이제 7번 같은 것이 이제 관리회계 파트가 따라온 건데 7, 8장이. 그래서 그런 건데 이 매니지럴 어카운팅 또는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은 그 문제 자체가 길어요. 시나리오를 짜야 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길다고. 그러니까 영어가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지문이 한 3줄, 4줄이면 이건 기본적으로 보통 웬만한 게 한 10줄 되는 것이 많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데 많이 걸 수 있는데 그게 영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영어 문제 아니고 컨셉만 알면 숫자가 이렇게 쭉쭉쭉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는데 처음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좀 이거보다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양이 많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서 에러가 나는데 이번엔 2시간을 먼저 빼서 좀 다행이에요. 자, 그다음에 1페이지 보시면 이제 파이낸셜 어카운팅하고 매니지럴 어카운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가 한번 보세요. 여기 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돈이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있고 여기 회사가 있다고. 회사. 이 돈이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돈을 빌려준다고. 이렇게 직접 빌려줄 수 있고 이거에 중간에 뱅크가 껴서 이렇게 올 수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이 사람 돈을 빌려주거나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채권자가 될 수 있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가 되고 돈을 출자한 사람은 주주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직접 오는 걸 갖다 우리는 중간에 중개인이 없어. 그래서 다이렉트 파이낸셜이라고 해요. 직접 금융이라고, 직접 금융. 그리고 이 중간에 중개군이 있어. 중개자가 있다고. 뭐냐? 은행에서는 예금 받아갖고 그걸 모아갖고 돈을 필요한 사람 대출해 주잖아요. 이게 중개가 있는 거를 중간에 하나에 따라서 인다이렉트 파이낸싱을 해. 이거를 직접 금융, 이거를 간접 금융으로 한다고. 직접 금융, 간접. 그러면 이거는 간접 금융, 이거 인다이렉트가 되겠지. 이걸 인다이렉트, 우리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서 뭘 배웠냐? 이걸 머니 마켓 됐어. 이게 머니 마켓. 이걸 뭐라 했어요? 이거는 캐피탈 마켓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이 지금 배웠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책에 보시면 몇 페이지 보시냐면 12페이지 보시면 거기 머니마켓은 직접 금융일까 간접 금융일까? 그거는 인다이렉트 간접 금융이에요. 주로 누가 껴요? 일반적으로 커머셜 뱅크가 12페이지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12페이지 그렇죠? 찾았습니까? 일단 찾았죠? 그래서 이 직접 금융은 캐피탈 마켓에 해당되는 거고 간접 금융은 거기 머니마켓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마켓에 인다이렉트 파이낸싱이고 캐피탈 마켓에 다이렉트 파이낸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장사하고 나면 이 주주나 채권자에게 자기가 장사했습니다. 어떻게 당사가 뭘 해줄까? 정보를 줘야 될까요? 정보를 주는데 그 정보를 있었는데 말다가 쓰는 게 아니고 이건 외국어가 영어라면 여기서는 언어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이게 언어, 회계 랭귀지가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여기다 줘야 된다고.
준다. 그죠? 근데 직접 주면 이걸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으니까 회계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면 이걸 도장을 딱 찍어갖고 요거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예? 기준에 맞추면 이렇게 나올 거겠지.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주는데 여기 요 사람들은 뭐냐면 정보 이용자라 그러지.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인데 주주, 채권자 또 등등 또 누가 있을까? IRS. 예? 또 이런 등등도 있겠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입 맞춰 될까요? 주주한테 맞춰, 채권자한테 맞춰, IRS한테 맞춰, 또 감독당국에 맞춰.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겠지. 그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 객관성이 중요한 거예요. 10사람이 만들면 10사람이 똑같은 기준에 재무제표가 나와야 돼. A가 만드니까 다르고 B가 나오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재무제표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줄 때 여기서 약간 꼽사리 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 주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애널리스트. 증권 분석하는 사람. 이 증권 분석하는 걸 여러분들 혹시나 들어보지만 이걸 하는 것이 CFA라는 게 있어요. CPA하고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이거 재무 비율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냅다. 예? 그래갖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채권이 제대로 상환될지 안 될지를 잘 모르잖아. 회계사는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면 채권 신용기관이 평가기관이 예? 레이팅 기관이 요 채권은 투자하기 적합해. 그래갖고 트리플 A, 더블 A, 뭐 트리플 B 이렇게 해갖고 트리플 B 이상이면 이거는 투자 적정,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를 준다고. 예? 오케이?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는 건 이건 회사 바깥에 사람,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거라고. 근데 이것이 외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고 회사 내부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제공해야 되겠지. 그럼 회사 내부에서는 누가 사용할까, 이걸? 예? 이거는 CEO가 의사 결정하는데 자료를 갖고 와. 그럼 밑에 종업원들이 가져가. 이런 거는 뭐 특별한 양식이 있을까, 없을까? 양식이 없겠지. CEO가 이런 타입이 좋아하면 거기에 맞추는 거야. 저런 타입이 맞춰. 아, 우리 CEO는 아주 간단한 걸 좋아해. 그러면 한 장짜리 해주는 거지. 우리 CEO는 그렇게 하고 한 10장짜리 해주는 거죠. 그럼 10장짜리 맞추는 거예요. 왜? 입맛에 맞춰야 되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가면 다 애들이야. 누구만 어른이? 1인자만 어른이고 남은 다 애들이야. 아직 경험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1인자가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안 맞으면 나와야지. 뭐. 나오는 거야.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이용자가 내부에서 이용하는데 누가? 유저가 CEO면 그걸 갖다가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이용자가 외부의 채권자나 주주나 이런 놈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파이낸셜 어카운팅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려. 그러면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재무회계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걸 갖다가 집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다고 솔직히 말하면. 회계를 아무리 잘해서 거기서 부가치가 나는 거 없어. 근데 이 내부에서 이용하는 건 주로 어떤 때 이용하면 사장이 야 우리 베트남에 5분에 현지 공장 하나한테 한번 네가 한번 검토해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건 해진 것과 미래하는 것과? 미래하는 거죠. 또 안 가보는 길이 많아. 예?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재무제 회계는 12월 30일 딱 마감해서 3월 말에 결산해서 뭐 회계감사해갖고 뭐 주총 3월 달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건 미래 거야.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회계가 패스트, 이미 지나간 거에 초점이 맞췄다면 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은 퓨처, 미래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 예?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 근데 작성하려는 기준이 없어. 회사의 CEO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이게 쉽까 어려울까? 이게 어렵지. 실제로 어렵다고. 실제로 어려워요. 그런 컨셉이라고.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1페이지 보시면 그 첫 번째 1페이지 보시면 파이낸셜 어카운팅하고 매니지럴 어카운팅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럼 유저가 틀려. 유저가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익스터널 인베스터예요. 거기 인베스터는 채권자, 주주, 감독당국, IRS 뭐 이런 등등이 되겠지. 반면에 매니지럴 어카운팅은 여기 CEO야, CEO.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CEO가 만들어. CEO를 위해서 만들어. CEO를 위해서 입에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임 포커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과거 지향적이야.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걸 집계하는 거에 불과해. 그게 여기서 뭐 특별한 그런 케이스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그런 게 없다고. 응? 기준대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기준은 못 가.
요걸 좀 야리까리 해갖고 좀 약간 이익을 많이 내려면 많이 내고 그러는 거 관건이지 않겠어요? 응? 요새 관건이 되는 뭐예요? 바이오 회사가 연구 개발비를 막 1,000억, 2,000억 이렇게 투자한다고. 어떤 데는 1조. 요거를 비용으로 하는 것과 자산으로 하는 것과 이익이 어떻게 될까? 엄청 차이 나죠? 예?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어쨌든, 과거지향적인데, 매니지럴 어카운팅은 퓨처. 미래에 지향적이에요.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과 적합성.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이것이 객관성을 중요해. 어떤 사람을 만들어도 똑같은 것이 나올 수 있어야 돼. 반면에 매니지럴 어카운팅은 적합성이야. 그 회사가 그 일을 하는데 적합한 자료를 줘야지.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검증 가능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객관성을 중요하면 매니지럴 어카운팅은 주관성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관적이에요. 그 말이. 그 다음에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아주 정확하게 작성해야 돼. 컴팩트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캐시도 동전, 지폐, 뭐 외화, 뭐 수표 이런 걸 전부 다 한 계정으로 캐시 이퀴벌런트를 다 갖다 놓는다고. 그런데 매니지럴 어카운팅은 정확성보다는 타이머리리스, 적시성을 더 강조해. 적시성은 뭐냐면 우리가 공장을 내년도에 진출하는데 그럼 최소한 언제까지 끝나야 될까? 올해 안에 끝나야 되겠지. 너무나 정확한 걸 작성한다고 내년 1월 달에 오면 타임 오버 되지. 타임 오버. 그럼 의미가 없겠지. 그 다음에 갭을 준수하냐 여부. 매니지럴 어카운팅은 그 의사결정에 적합한 거를 제대로 시간 적시에 갖다 재워오면 그게 장땡이에요. 형태나 그런 것도 없어. 갭도 없어. 당연히 갭도 없지. 뭐. 그래서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는 혹시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쓰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적절히 대응하셔라. 예? 대응하셔라. 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매니지럴 어카운팅이 강조하는 것은 다음 중 어떤 토픽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답은 D번이죠. 응?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그 파이낸셜 어카운팅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이제는. 5단계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 세일즈부터 CGS 빼고 그러면 이거 그로스 프로핏이고 여기가 판관비를 차감하면 이것이 EBIT 이렇게 나오겠지. 비펀데 이자와 텍스를 차감된 이익이에요. 여기서 이자를 차감하면 이게 EBT가 되겠지. 이 I가 빠지니까 EBT. 여기서 T를 차감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넷 인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꽉 잡혀 있어야 돼요. 은근히 이거를 겹쳐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말하는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컨트리뷰션 마진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세일즈에서 여기서 CG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비용을 원가를 변동비, 베리어블 코스트와 픽스드 코스트, 고정비로 나눈다고. 여기서 세일즈에서 마이너스 베리어블 코스트, 변동원가를 차감하면 이것이 그 유명한 컨트리뷰션 마진이에요. 컨트리뷰션 마진. 암기하고 있어야 돼. 세일즈에서 변동비를 차감하면 그게 뭐다? 공원이익이래요. 공원이익.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공원이익에서 픽스드 코스트를 차감하면 이것이 EBIT지.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같이 이제 여기 오면 이 밑에는 똑같으니까 요까지가 이게 두 가지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처음 본 게 아니야. 우리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서 어디서 봤냐면 레버리지 할 때 여러분 똑같이 봤어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책자 21페이지 보시면 21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세일즈가 100인데 베리어블 코스트가 50이면 매출액의 50%가 변동비다 이렇게 준 거지. 그죠?
그래서 변동비를 차감하면 컨트리뷰션 마진이 50이에요. 50에서 픽스 코스트는 30을 차감하게 되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오퍼레이팅 마진, EBIT가 20이 되고 인터레스트 익스펜스가 10이 돼서 쭉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경기가 호황되면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세일즈가 100에서 110억이 되네요. 그럼 변동비는 50이 그대로 있을까? 변동할까? 110에 50%지. 110에 50%. 그래서 55지. 55를 차감하면 컨트리뷰션 마진이 55예요. 고정비는 변동할까 안 할까? 변동 안 하죠. 25예요. 이 컨셉을 잘 갖고 있어야 돼. 예? 변동비는 변동하는 거예요. 고정비는 고정이에요. 이 컨셉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헷갈려. 이 컨셉이 나중에 가면 다시 이제 그거 적고 접어도 되고 뭐 그런 나중에 가면 이게 왜 적용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BEP 분석을 하는데 7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4페이지) 보시면 그 주요 용어의 컨트리뷰션 마진 나오죠. 그 컨트리뷰션 마진이 현관표 칠해놨어요. 세일즈에서 베리얼 코스트 보면 이것이 컨트리뷰션 마진이에요. 컨트리뷰션 마진.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라고. 이 관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공원이익이. 공원이익이 정의가 보다 세일즈에서 변동비를 차감하면, 베리어블 코스트를 차감하면 그것이 컨트리뷰션 마진이에요. 그 자체가 정의니까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암기하고 있으라고. 예?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가보시면 원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원가 나오기 전에 우리 관리회계하고 재무회계 차이를 한번 잠깐 해보면 우리가 파이낸셜 어카운팅 재무회계는 주로 가정하는 기업이 뭐냐면 리테일이에요. 리테일 기업은 상품을 사갖고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퍼처스 매입해서 이거를 세러면 세러면 끝난다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은 뭐냐면 이건 리테일 아니고 이거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겠지. 이거는 다 완성된 걸 사온 거라고, 제품을. 그러면 여기는 퍼처스가 있는 대신에 이 퍼처스가 이 완성품이거든, 완성품. 이것이 완성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완성품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제조업체니까 뭐냐면 여기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이것을 가공해서 완성이 되면 이때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때 해서 여기서 셀하게 되면 이것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라고. 그러니까 요 과정이 하나 더 있어. 요 과정이 하나 더 있으니까 쉬울까 어려울까? 이 과정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어렵겠지. 그래서 리테일에서는 이게 퍼처스하게 되면 인벤토리 있다가 판매되면 CGS로 가요. 근데 그러니까 재고 인벤토리가 하나라고. 근데 여기는 제조업에서는 일단 생산 요소가 투입되면 그걸 갖다가 익스펜스 처리하는 거 뭐다? 익스펜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될 때까지는 그것이 인벤토리 계정 같다고. 완성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인벤토리 계정이 엄청 늘어나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약간 복잡해. 그래서 리테일에서는 뭐 판매하는데 드는 비용은 익스펜스로 당장 발생하자마자 전부 다 비용을 떨어. 근데 이거는 제조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떤다, 자산은 떤다. 제조하는데 들어간 돈은 익스펜스라고 하지 않고 그걸 갖다 코스트, 원가라고 그래, 원가. 원가는 비용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자산을 했다가 완성이 돼갖고 그때 팔리면 이때 CGS가 나와. 그때. 이때까지는 뭐야? 이때까지는 전부 다 자산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있겠지. 기본 컨셉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세요. 2페이지. 원가, 코스트 된 거 뭐냐면 뭐 이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썼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걸 설명하면 무식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나와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데 들어간 돈을 전부 다 원가로 해요.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을 전부 다 뭐로 한다?
원가라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전부 다 원가예요. 뭐 경제적 자원 이런 거는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쉽게 하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 그것이 원가예요.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 이것이 원가라고. 그러면 이 원가를 집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집계. 그럼 그걸 갖다 코스트 오브젝트 원가 집계 대상이라는데 이런 거예요. 현재 자동차가 보니까 차가 여러 종류가 있어. 차가 여러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은 이 차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차가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거기다가 뭐예요? 마진을 붙여서 판매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돼야 돼? 원가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되면 판매가가 잘못해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하면 이거 사단이 털리겠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안 사는 거고 너무 낮으면 마진이 없는 거겠지. 그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차 생각해보니까 여기 아반떼도 있고 여기 소나타도 있다. 그러면 이 소나타에 들어가는 거는 소나타에 들어가는 원가를 다 집계해야 되고 또는 아반떼는 아반떼도 집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원가 집계 대상, 코스트 오브젝트예요. 원가가 어느 걸 대상으로 해서 집계돼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정해져 있어야지 원가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 원가 집계가 되는 대상을 갖다가 우리는 영어로 코스트 오브젝트 이렇게 얘기해요. 코스트 오브젝트. 그러면 이 코스트 오브젝트 밑에 보면 코스트 드라이버, 그 앞에다가 코스트 대신에 어떤 거 있으면 될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영어. 택시 드라이버 뭐예요?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 택시 운전수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원가 운전수야. 그럼 원가가 운전수는 원가가 발생되는 요인을 갖다가 코스트 드라이버에서 원가가 유발 요인에서 원가 유발 요인 그런 거예요. 코스트. 그러면 우리 위화사고 같으면 이 원가가 이 선생의 급여고 뭐예요? 이 강의실이에요, 강의실. 그러면 강의실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뭘까? 원가 유발 요인. 수강생이 많으면 돈 들어오는 거지. 다산 콜센터 같으면 그 원가가 뭘까? 하루에 얼마나 이렇게 질문 전화 오고 또 한 번 오면 얼마나 길게 오고 또 잡다하게 물어보는 그런 거에 따라서 원가 유발 요인이 되겠죠. 어쨌든 원가가 발생시키는 요인을 갖다 점잖게 코스트 드라이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만 이런 거 쉽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부터가 이제 나오는 건데 코스트 컨셉 해갖고 다이렉트 앤 인다이렉트 나오는데 여기 현대자동차에서 아반떼를 만들고 소나타를 만들어. 근데 이걸 만들려면 물건을 만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머티리얼. 이거는 재료가 있어요. 재료. 또 뭐가 두 번째면 레이버.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을 원가에서 뭐냐면 오버헤드 코스트. 이게 기타 등등이에요. 기타 등등. 그런데 기타 등등인데 자 그러면 여기 머티리얼이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머티리얼이 있어요. M이라고 쓴다고. 머티리얼이 있는데 아반떼에 들어가는 타이어, 아반떼에 들어가는 엔진, 소나타에 들어가는 엔진, 소나타의 타이어는 직접 어떻게 꼬리표가 있을까 없을까? 꼬리표가 붙여 있겠죠. 그 꼬리표를 영어로 트레이스라고 그래요. 트레이스. 꼬리표. 돈에 꼬리표가 잡힌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꼬리표. 그래서 머티리얼은 직접 여기 들어가는 건 여기다 집결할 수 있고 코스트 오브젝트에 이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할 수 있다고. 직접. 이게 직접 꼬리표가 붙는 걸 갖다 다이렉트 코스트라고 해요. 다이렉트 코스트.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직접 꼬리표가 붙으니까 여기다 머티리얼 앞에다 뭘 붙이냐면 여기다가 직접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이렉트 머티리얼 이렇게 나온다고. 다이렉트 머티리얼. 예? 그 다음에 또 요소 중에 레이버가 있어요. 레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레이버가 있는데 이 레이버도 아반떼 공장에서 생산한 사람들 월급은 이쪽에서 직접 트레이스할 수 있겠지. 또 뭐예요? 소나타 공장 만드는 공장에서 사는 사람은 월급은 거기다 다 지켜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걸 갖다가 다이렉트 레이버 이렇게 다이렉트 레이버. 그러면 여기서 머티리얼 중에서도 꼬리표가 붙인 걸 계속 하는 것이 더
비경제적인 게 있겠지. 뭐냐면 못 같은 거, 풀 같은 거, 예를 들면 악교 같은 거 이런 거를 그걸 갖다 얼마 썼는지 다 하는 거 생산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면 여기서 다이렉트 반대가 인다이렉트니까 인다이렉트 머티리얼이 있겠지. 인다이렉트 머티리얼. 또 레이버 중에서 이 둘이라는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먹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식당. 오케이? 식당. 또는 이 둘의 공장장을 각각 있는 것이고 한 번에 공장장이 둘 다 관리할 수도 있겠지. 그럼 그걸 쪼개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뭐다? 그것도 그냥 인다이렉트 레이버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 다이렉트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회사에서 보니까 건물도 필요하고 전기료도 나가고 재산세도 나가고 텍스도 나가고 감가상각도 하고 이런 것이 나온다고. 감가상각이 파이낸셜 어카운팅에서는 익스펜스지만 여기서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기계가 이걸 원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순수하게 이제 OH가 있겠지. OH.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OH 이렇게 나온다. OH. 그 OH가 인다이렉트 코스트, 오버헤드 코스트 또는 커먼 코스트 이런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다이렉트 코스트와 다이렉트 코스트는 거기 영어로 뭘 써요? can be traced, cannot be traced. 추적할 수 있냐, 추적할 수 없냐에 따라서 다이렉트 자가 붙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까? 다이렉트는 직접 갖다 주면 돼. 그럼 인다이렉트는 어떻게 해야 돼? 꼬리표가 없어. 꼬리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엘로케이션 해준다. 엘로케이션. 엘로케이션은 어떻게 돼? 인위적으로 배분해 주는 거지. 그래, 이걸 다 모았는데 이거 풀을 만든 거야. 풀. 풀장인 풀처럼 이렇게 풀을 만들어. 코스트 풀을 만들어. 코스트 풀. 코스트 풀을 만들고 요거를 요거보다가 얼마, 요거보다 얼마 이렇게 엘로케이션을 해줘야 돼. 엘로케이션. 이것도 원가니까 이걸 없애면 원가가 줄어들면 안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인다이렉트 코스트는 거기 보시면 인다이렉트 코스트는 are allocated to cost objectives. 원가 집계 대상에 이거는 엘로케이션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엘로케이션 하는 문제가. 예? 엘로케이션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어렵겠지. 아니, 뭐 문제에서 이거는 뭐 아반떼 DM이 얼마, 소나타 DM 얼마 문제 주니까. 아반떼 DL이 얼마, 소나타 DM 얼마 주니까. 근데 요거는 딱 주고 나서 요거를 몇 대 몇을 구분해라.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오겠지. 또는 DM에 발생한 거 비율에 나눠줘라. 또는 DL에 나눠줘라. 그렇게 나오겠다. 문제에 따라서 천지 차이를 주겠지. 뭐 그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 줄여내면 안 되는. 어쨌든 엘로케이션이 발생한다. 인다이렉트 코스트. 커먼 코스트. 자, 그 다음에 보시면 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프라임 코스트와 컨버전 코스트가 나와요. 프라임 코스트와 컨버전 코스트 나오는데, 자, 원가의 3요소가, 그래서 우린 배웠어. 원가의 3요소가 뭐냐면, 원가의 3요소가 DM, DLOH가 원가의 3요소야. 물건을 만들려면 어느 업체나 정통적으로 직접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제조 간접비 이게 세 가지 있어야 돼. 이 중에서 여러분 물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만 골라라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 빵을 만든다. 빵을 만든다.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밀가루 있어야 될까? 있어야 되겠지. 사람 필요할까? 필요겠지. 전기 없으면 호롱 불어오면 되겠지 뭐. 네? 건물 없으면 그냥 뭐. 그래서 요 물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거 거기 프라임 코스트라. 요 두 개보다 요 두 개를 프라임 코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두 개를. 뭐와 뭘 합친 거예요? 프라임 코스트 이퀄 DM 플러스 DL이 프라임 코스트예요. 암기해야 돼요. 물건을 만드는데 필수 요소인 원가 요소가 뭐냐? 그거예요. 반면에 이 원자, 머티리얼, 재료가 프로덕트, 완성품으로 컨버전 할 때 필요한 원가 요소가 뭐예요? 이것을 완성품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DL과 OH가 필요하지. 재료를 완성품으로 하려면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제조 간접비. 그래서 이 두 개를 뭐라 한다? 이거를 컨버트 한다고 해서 컨버전 코스트래. 컨버전 코스트. 머티리얼을 컨버트 한다 해서. 그래서 컨버전 코스트는 거기다 써놔야 되겠지. 컨버전 코스트는 뭐예요? 다이렉트 레이버와 오버헤드 코스트가 컨버전 코스트예요. 이거는 당연히 용어 자체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용어 자체는 암기하고 있다. 이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다른 것과 연결할 때 용어가 프라임 코스트가 또 컨버전 코스트 하면 그땐 또 알아야 되겠지. 나중에 종합원가 계산 가는 데서는 또 이게 또 써먹으니까 어쨌든. 자, 그것이 그렇게 했고. 자, 그러면 거기 3페이지 하면 퀘션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거기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는 이게 뭘까? 오버헤드 코스트예요. 감가상각비는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오버헤드 코스트는 프라임 코스트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 안 되겠죠? 컨버전 코스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예? 해당되죠? 그 다음에 피어드 코스트는 좀 이따가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세요. 2페이지. 그러면 이 원가의 3요소는 DM, DL, OH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원가의 3요소인데 거기 보시면 프로덕트 코스트와 피어리어드 코스트가 나와요. 프로덕트 코스트는 밑줄 그어놓으세요. 인벤토리어블 코스트. 이 같은 말로 문제에서 나오니까 같은 말이에요. 제조 원가가 그러면 제조 원가. 거기 제조 원가는 어떻게 설명되면 인벤토리 되는데요. BS에는 재고 자산은 기록돼요. 그리고 언제 익스펜스가 되냐면 only 그 프로덕트가 또는 서비스가 솔드가 됐을 때 판매되기 전까지는 비용이 익스펜스가 아니고 뭐다? 코스트예요. 코스트. 익스펜스와 코스트를 차이가 되는 거예요. 프로덕트 코스트예요. 프로덕트 코스트. 그래서 거기 DM, DL 그 다음에 OH. OH는 뭐뭐 들어가? Indirect Material, Indirect Labor, Other Manufacturing Cost.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겠지. 오케이. 이거를 설명한다면 이렇게 나오겠지. DM에, 아니. 이 머티리얼이 있고, 이게 레이버가 있고, 이게 OH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여기가 DM이고 이것이 인다이렉트 머티리얼 이렇게 나온다고. 이것이 다이렉트 레이버, 인다이렉트 레이버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게 OH라고. 그러면 원가의 3요소는 건 DM, DL, OH인데 이 OH 되는 거는 이게 OH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꼬리표가 안 붙는 재료, 꼬리표가 안 붙는 인건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 기타 등등 뭐가 있을까? 뭐 디프리시에이션, 텍스, 뭐 이런 등등, 보험료, 인슈런스 이런 등등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이것이 OH가 되는 거예요. 요게 비추던 것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오케이? 뭐 중요한 컨셉이 아닌데 여러분 이해만 시키는 거예요. 그릴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이번에 피어리드 코스트. 이 피어리드 코스트는 정확히 말하면 피어리드 코스트가 아니고 피어리드 익스펜스지. 익스펜스. 피어리드 익스펜스. 우리가 말하는 판매 관리비예요.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 Selling and Admin Expense. 판매 관리비. 이건 현관 편치라네. 그 밑에 어떠한 원가 계산 방식에서도 이건 제조 원가에 포함되지 않아. 이건 자산이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발생 즉시 익스펜스 떠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판관비다. 그러면 원가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원가로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원가 들어가면 그건 발생 즉시 익스펜스 떠야 돼. 이거는. 오케이? 발생 즉시 비용을 떠야 된다. 이건 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만 피리어드 코스트지 이건 익스펜스라고. 근데 문제에서는 피리어드 코스트 이렇게 쓰니까 그걸 보면 돼. 그래서 아까 3페이지 보시면 문제 퀘스천 풀다가 말았잖아요. 자, 그럼 아까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는 오버헤드 코스트인데 오버헤드 코스트는 원가잖아요. 인벤토리블 코스트죠. 그러면 거기 피리어드 코스트에 해당될까 안 될까? 피리어드 코스트에 해당되지 않죠. 이거는 익스펜스 처리면 안 되죠. 뭐예요? 원가로 해야 돼. 코스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코스트로. 그래서 답은 D번이 되는 거예요. 피리어드 코스트가 아니에요.
이건 발생 시 비용을 떨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재무역에서는 비용 떨지만 여기서는 제품이 완성돼서 팔기 전까지는 자산화 시켜야 된다, 자산화. 그래서 답은 D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그 맨 위에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거기 키워드는 트레이스트. 특정 제품에 꼬리표가 붙는 건 어떤 거냐 그래요. 꼬리표가 붙는 거는 다이렉트로 말하고 같은 거예요. 트레이스. 이 말은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이렉트라는 말은 트레이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원가에서는 원가에서는 그 같은 말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답은 DM 10만 불과 DL 9만 불에서 19만 불이 꼬리표가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라임 코스트, 컨버전 코스트는 중요한 컨셉을 했어요. 그건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이 4번의 베리어블 코스트와 픽스드 코스트예요. 베리어블 코스트와 픽스드 코스트예요. 이거는 말을 바꿔서 내는데 자, 생산량이 점점 들어갈 때 코스트가 발생하는데 이거가 변동비일까 고정비일까? 네? 고정비일까 변동비일까? 고정비와 변동비 여러분들 이 컨셉이 어느 정도 있어. 고정비는 일정한 거고 변동비는 생산량에 변동하는 거겠지. 그런 컨셉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고정비냐 변동비냐 문제를 내면 고정비가 될 수도 있고 변동비가 될 수도 있지. 그래프의 생명은 뭐다? 그래프의 생명은 이 축에 있는 것이 뭐가 이름표가 나오는 거예요. 코스트인데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닛 코스트냐 토탈 코스트냐 이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토탈 코스트가 이거면 토탈 코스트면 이것은 픽스드 코스트겠지. 생산량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하니까 토탈 코스트. 이거는 근데 유닛 코스트면 이게 만약 유닛 코스트면 이게 변동비가 돼요. 이거는 이 위에가 토탈 코스트면 이렇게 되고 유닛 코스트면 다이나믹 원가면 이것이 베리어블 코스트가 돼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토탈 코스트. 여기가 생산량이에요. 볼륨이라고 하죠. 볼륨은 쭉 생산량이니까. 토탈 코스트가 생산이 없을 때는 제로에다가 이게 쭉 들어가. 이건 당연히 못 가요? 이건 당연히 베리어블 코스트라는 걸 여기 당연히 알아. 당연히 알아. 그런데 생산량에 따라서 토탈 코스트인데 이게 볼륨이면 이거는 픽스드 코스트지. 여간 이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에가 토탈 코스트가 아니고 유닛 코스트. 다 나올 거야. 하나 만드는 원가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때가 100개 만들 때 1000이면 1000개 만들 때 이게 얼마일까? 변동비는 많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변동비잖아. 100개 만들었을 때 1000이면 1000개 만들었을 때는 많이 되겠지. 그러면 한 개 만들 때 변동비는 얼마냐? 10이지. 10이지.
그럼 이거 뭐다, 이거는 베리블 코스트가 되겠지. 유닛 코스트면 변동비는 일정하다고. 단위당 변동비는. 근데 토탈 코스트는 증가하지. 반대로 이거는 토탈 코스트가 일정해. 생산량이 100개일 때나 생산량이 1000개일 때나 일정해. 근데 만약에 생산이 이렇게 할 때 토탈 코스트가 많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나오면 100개 생산할 때 얼마가 될까요? 100. 1000개 할 때는 10. 그러면 이게 유닛 코스트가 되면 이거는 이렇게 되지. 볼륨. 이것이 픽스 코스트. 컨셉을 알겠어요? 이게 변동비와 고정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거기 4페이지에 있는 4페이지에 있는 4번에 cost behavior하고 if activity level increase, 만약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박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데, 이 박스를 갖다가 꽈서 이렇게 내, 이리저리 꽈서 내면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돼. 맞냐 틀리냐, 그 표현이 맞냐 틀리냐. 그 픽스드 코스트는 총원가는 어떨 때 인정할까? 토탈 코스트가 일정하면 그것이 픽스드 코스트고, 단위당 코스트가 일정하면 그것이 베리블 코스트예요. 베리블 코스트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저기 4번의 전제가 생산이 증가하면 증가하겠죠. 그러면 토탈 코스트는 증가나 감소나, 생산이 증가하면 따라. 고정비는 정확하게, 고정비 일정하지만 변동이 증가하니까 토탈 코스트는 증가하지. 생산에 따라서. 그 인크리스가 되겠어요? 박스 얘기합니까? 반대로 유닛 코스트는, 픽스드 코스트는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디크리스가 된다. 근데 베리블 코스트는 일정하겠지. 예? 그럼 토탈 코스트는, 단위당 원가는 줄어들겠지. 한번 그 박스를 한번 이해해 주세요. 그 박스를 이해해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막 바꾸면 손목 뜨지 않고 잘 맞추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4페이지 위에 그 3번에 렐러번트 레인지가 청광벤치를 놓고 고유체에서 한 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렐러번트 레인지의 정의예요. 렐러번트 레인지 정의가 자주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렐러번트 레인지가 뭐냐? 그런 거예요. 렐러번트 레인지가.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익숙해 주면 되겠지. 원가 행태가 어떻게 되냐면, 토탈 픽스드 코스트가 not changeable, 그러니까 일정하다, constant하고 variable cost per unit이 remains constant. 이것이 relevant range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고정비가, 이 학원의 고정비가 지금 들어가는 게 이 7층의 사무실 임차료라고, 고정비가. 예? 뭐 또 급여도 있겠지. 저기 관리 직원들 급여. 이것은 말고 닿도록 일정할까요? 이 학원 수강생들이라고 그러면 학원 수강이 많아도 일정할까? 학원 수강이 만약 3배로 뒀다. 극단적으로. 잘 돼갖고. 그러면 층이 사무실을 7층만 쓰는 게 아니고 8층으로 더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고정비가 일정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그런데 지금 고정비가 일정화되는 건
그 고정비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그 상태를 갖다가 렐러번트 레인지라는 거지. 원래 고정비도 변동할 수 있어요. 근데 고정비가 일정하게 발생한 상태, 그 범위. 아, 지금 학원 수강생이 만약에 300명이면 300명이 발생할 순서지. 그 정도가 렐러번트 레인지. 고정비가 일정하게 발생하고 다이나믹 변동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그 학원 수강생의 범위를 렐러번트 레인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 갔습니까? 근데 어쨌든 토탈 코스트가 일정하고 다이나믹 변동비가 일정한 이 발생하는 그 생산량의 범위 이걸 갖다가 우리는 렐러번트 레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비는 뭐 말고 달투는 고정비가 아니겠지. 보통 고정비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렵게 할 필요가 없겠지. 제가 거기 밑에 보시면 퀘스천이 있는데요. 렐러번트 레인지의 정의가 맞는 건 어떤 거냐? 한번 찾아보세요. 렐러번트 레인지 정의가. 답은 B번 찾을 수 있겠죠? 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